토트넘 훈련 중 손흥민과 유망주 페페의 장난치는 모습이 재밌는 이유는 둘의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10살은 코치와 선수의 나이 차이에 육박하는 세대 간의 거리이지만 손흥민은 누구를 대하든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나이 차이가 곧 서열의 차이가 아닐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축구의 선후배 문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첼시 레전드 램퍼드는 2009년 인터뷰에서 선배들의 욕을 들어가며 그들의 축구화를 세탁한 일화를 전했습니다. 맨유 레전드 퍼디난드는 웨스트햄 시절 자신은 팀 선배 토니 코치의 축구화 담당이었다는 일화를 자서전을 통해 전했고, 하루 중 토니 코치의 첫 마디는 "내 축구화 어딨어?" 였습니다. 심지어 퍼디는 1군에 올라간 이후에도 코치의 축구화와 훈련복, 자켓을 그의 라커룸에 고이 모셔두는 담당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후배 문화의 피해자는 스램재 중 폴 스콜스입니다. 맨유 선배들이 그를 건조기에 가두고 작동시킨 학대에 가까운 기행으로 지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라이언 긱스는 입단 장기자랑에서 우스꽝스런 춤을 추지 않은 후배들은 선배에게 찍히게 되는 꼰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보탰고, 믿기 힘든 선후배 문화가 당연시 되던 분위기 또한 여러 선수를 통해 자세히 묘사됩니다. 얼굴이 예쁘장했던 베컴은 유스 시절 선배들에 의해 침대에 유명 가수의 브로마이드를 펼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가학적인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맨유의 꼰대 문화를 없애버린 당사자는 바로 강력한 체벌을 겪은 베컴, 스콜스, 긱스입니다. 그들은 마코룸의 고참이 되자 맨유의 수평적인 문화를 가져오고 후배들이 그 어떤 불공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축구, 외적인 폭력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의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신 호날두, 루니, 박지성 시대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결과론이지만 맨유 역사에 남을 영광의 시대주역은 베컴, 스콜스, 긱스 등이고, 그들은 가학적이던 선배들이 도달하지 못한 트래블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군대 같은 수직적인 구조의 팀이 축구에서 강하지 않다는 증명이었고, 이는 월드컵 최다 우승국 브라질, 이번 월드컵의 메시, 아르헨티나 같은 수평적인 팀들 또한 여러 번 결과로 보여준 사실입니다. 선후배 문화의 강도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국가 한국의 대표팀은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손흥민 주장은 하주 합숙 중 선수들에게 감독의 제안을 전달합니다. 벤투 감독이 한두 시간 자유시간을 제공했고 어디 카페에 마실이라도 다녀오라는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다 큰 성인들에게 한두 시간 정도의 자유시간 제공은 일반적인 직장이었다면 환호성이 터져나올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동갑내기 김진수를 제외한 선수들은 쉽게 손을 들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지만 현 대표팀 선수 대부분은 한국에서 초, 중, 고를 축구부에서 보는 아직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우리가 아는 그 체육계의 선수들의 유산입니다. 그들에겐 한 시간의 자유, 달콤한 휴식보다 여전히 선배들의 눈치를 살피고 감정을 숨기는 가딥대한 이등병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나서 감독의 의사를 전달하던 손흥민은 조용한 분위기에 정색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제서야 대표팀 MZ세대의 주역 조규성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에게 너는 안 나가고 싶냐고 재차 물어봤고, 정우영은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조용히 손을 듭니다. 선수단을 완전히 장악한 대표팀 역사에 남을 강력한 주장. 손흥민은 합숙 내내 선수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장난을 걸었지만 선수들이 평생 겪어온 선후배 문화와 경직된 분위기는 사실 단 한 명의 주장에 의해 완전히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사는 강하고 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손흥민은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눈치 보지 말라고. 웃음 띤 그의 얼굴 뒤편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손흥정 씨는 손흥민을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에 입단시키지 않고 홀로 아들의 기초 테크닉을 가르쳤습니다. 손흥정 자신이 직접 겪은 한국 유소년 축구계는 체벌과 군기의 대명사이고, 그 전통의 유산에서 나온 세계적인 선수는 몇 명이었나요? 후배 앞에서 누구보다 빡센 선배들이 월드컵에서 몇 번 우승했나요? 학원 축구를 건너뛴 손흥민은 누구보다 축구라는 종목의 폭력의 불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후배 문화에 길들어진 후배들은 선배의 지나친 다가감을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이게 불편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조차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순간의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방치하는 주장이 아닌 진심으로 친구 같은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현 대표팀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다음 주장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대표팀, 즉 오래도록 잔존하는 대표팀 문화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말을 경청하는 후배 선수 중 누군가는 다음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게 김민재이든 이강인이든 백승호이든 조규성이든 그들이 대표팀을 손흥민 이전의 시대로 되돌릴 확률은
희박합니다. 손흥민의 말에 힘이 붙는 이유는 그가 이룬 실적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안 되라고 100번을 말해도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전하는 충고와 자기 자랑이 우스운 이유이고 인터넷에 존재하는 마치 세계적인 감독으로 빙의하여 대표팀을 욕하는 수많은 악플들이 코미디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EPL 득점왕이 말하는 눈치 보지만은 다른 선배가 전하던 언어들과 다른 차원의 조언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을 당하던 독일 시절에도 동료의 빈정거림에 참지 않고 쿵푸킥을 날리며 자신의 감정을 보호했던 사람이고 평생의 노력은 유럽 재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어느 축구 선수도 손흥민이 가진 트로피의 영광을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직이 강해지기 위해선 단지 축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 그것은 기술의 가치를 넘어서는 승리를 위한 필수 방정식입니다. 손흥민은 100년에 이르는 한국 축구 문화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게 필요한 것은 앞조건에서 세계를 상대로 싸운 투혼이지 불필요한 폭력과 군기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축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는 꼰대들의 폭력이 아니라 유머와 조직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은 중국과 같은 모델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70에서 80년대 중공업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